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24시간 운항 가능한 남북권 관문공항으로 상세 로드맵이 확정됐는데 2024년 12월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투기 중단을 요청하는 등 부산 곳곳에서 방류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부산 도심 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는데 난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1960년대 유럽의 팝아트 문화를 만든 예술가들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장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방류될 오염수 총량은 6월 말을 기준으로 134만 톤에 달합니다.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한국의 대도시인 부산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첫날,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소형 고무보트를 탄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깃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바닥에 그려진 방사능 마크 위에서 바다를 지키자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들. 사이렌이 울리자 방사능 마크 위에 일제히 쓰러집니다. 방류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운대 앞바다로 밀려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모인 부울경 시민환경단체는 길이 200m에 달하는 노란 비닐 위에 방사능 마크를 그려 부산 앞바다를 덮칠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166개 시민환경단체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내보낸다 해도 제거가 아닌 희석에 그치기 때문에 미래 세대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류 결정 철회와 오염수의 일본 내 보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의 하수인이 돼버린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강요를 비난합니다. 20년, 30년 뒤에 우리 국민들의 질병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 바다 생태계의 오염, 파괴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현장 관리 속에서 안전 기준에 맞춰 방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정화하고 제거가 힘든 삼중 수소의 경우 바닷물에 희석해 문제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방사능 신속 분석 장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인근 해역 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2029년 조기 개항 상세 로드맵을 확정하고 남북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공항시설 규모가 반영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계획안에는 물류 중심 공항으로서 화물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과 장래 물류시설 활용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도로와 철도, 연안여객 터미널과 UAM 이착륙장을 조성해 남북권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공항구역 내 전기와 수소 지상조업 차량 도입,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4년 12월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개항 필수 시설 외에 장래 활용 가능한 공간은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부산 도심 융합특구로 선정된 센텀이지구 첨단산업단지 총 191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산형 판교를 목표로 신성장 산업을 키울 계획인데 총 3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됩니다.
1단계에선 이 도심 융합특구에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 타워를 중심으로 벤처 창업 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신성장 산업 분야의 인재도 키워내겠죠. 2단계와 3단계를 거쳐 이 미래 신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 청년 중심의 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부산이 가려고 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만들고 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식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센텀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 보상협의회가 구성됐는데요. 9월 중 보상협의회 개최 후 이 토지 보상 감정 평가를 거쳐서 오늘 12월부터 본격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 1단계 착공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전히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산을 찾았는데요. 부산시는 도심 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사 IC와 연결한 이 진입도로 건설과 특구 인근 반송터널 개통이 시급하다며 국토부에 예산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좀 진행돼야 될 아까 반송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다가 선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고요. 사업 부지 절반이 넘는 이 방산업체 이 풍산 이전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풍산 부산공장 부지는 102만 제곱미터, 아직 이전지를 찾지 못했고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 역시 이전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석대동 석대화해단지 부지 8만 9천 제곱미터가 1단계 사업구역에 포함돼 당장 토지가 수용되는데 임차인으로 토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해단지의 상인들이 대체 부지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2, 3단계까지 기존 시설의 이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문제 해결이 도심 융합특구 조성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공원, 백화점, 지하철 등 일상 곳곳에서 흉악한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인데도 체육관이 호신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호신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1, 2주 사이에 회원이 급격히 증가가 됐고요. 한 전체 비율이 한 30-40% 정도 증가했고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겁니다. 세상에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제가 발목을 다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게 맞닥뜨리면 저는 도망갈 수가 없어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취재진도 생존 무술이라고 하는 크라브마가를 직접 배워봤습니다. 기본 동작인 공격에 즉각 반응하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 움츠려드는 본능, 내가 조금 소극적으로 되는 본능 자체를 뻗는 본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뻗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기본적인 동작이기도 하고. 주먹을 쥐는 게 좋을까요? 피는 게 좋을까요? 손은 펼치시는 게 정답은 없지만 제 개념으로 봤을 때 손을 펼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방패를 길게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이 배 쪽으로 들어온다 싶으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대의 팔을 있는 힘껏 밀쳐냅니다. 팔은 일직선으로 끝까지 뻗어야 힘이 많이 실립니다. 상대가 연속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움직여볼게요. 움직이면서 계속 그 공간을 벗어난다는 느낌으로 계속 움직여주셔야 돼요.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순간 죽기 살기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칼이나 이런 날카롭고 뾰족한 거 무기를 들었을 때 그 압박감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감각 자체가 무뎌지게, 상황 자체에 무뎌지게끔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엔 맞고 밀치기. 두 가지 동작이 거의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맞고 나서 내가 손이 들어와서 밀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요. 늦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뻗듯이 들어가셔야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밀치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괴한이 흉기를 들고 공격한다면 네. 일단 무섭고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살겠다는 의지로 최대한 세게 상대방을 밀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가방 등 소지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괴한이 손에 든 흉기를 놓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껏 쳐냅니다. 칼이 들어오는 쪽으로 손을 뻗어주시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게 다시. 상체 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는 괴한의 얼굴을 공격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가합니다. 흉기를 들고 나를 쫓아오는 공격에선 넓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뒤로만 가도 답이 없는 게 자,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한테 몰아붙이듯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면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나는 점점 이렇게 되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시는 거고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넓게 움직이셔야 돼요. 호신술은 괴한을 공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망갈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괴한이 뒤에서 공격해 넘어졌다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때도 포기하지 말고 맞고 밀치고 도망을 기억합니다. 발로 걷어찰 때는 배 쪽이 아닌 역시나 얼굴 쪽을 차야 합니다. 발을 최대한 길게 뻗어 괴한과의 거리를 넓힙니다. 이 모든 동작은 순식간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망가는 게 우선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호신술을 연마한다면 평소에 꾸준히 단련해서 위급 상황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갖추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습관도 들여야 하는데요. 호신술을 직접 배워봤는데요. 처음에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이 줄고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있는 국물입니다. 호신술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단련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입니다. 1960년대 유럽의 팝아트 문화를 만든 예술가들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고와 영화, 사진과 같은 대중문화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장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막을 다양한 시점에서 찍어 오려붙여 만든 작품입니다. 아득히 먼 곳에 보이는 산과 푸른 하늘 등의 사물을 수십여 장의 사진을 붙여 표현했습니다. 팝아트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가 지난 1986년 선보인 작품입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다 미국으로 옮겨가 제작한 일광욕 하는 사람입니다. 수영장에 한 남성이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물결을 노란색으로 입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2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영국 출신 그룹 비틀스의 8집 앨범 재킷입니다. 현재 팝아트 거장 피터 블레이크를 만든 작품입니다. 데이비드 호코니를 비롯한 팝아트의 거장 14인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동구 시민마당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시되는 작품만 130여 점. 1960년대 팝아트 문화를 만들어간 작품들입니다. 화려한 색채들이 많이 인상적이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키치한 문화하고 되게 접목이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술 표현이라든지 뭐 콜라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고 여기도 이제 빅토리아 베컴 여기도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가 열리는 동구 시민마당은 옛 부산 진역 역사입니다. 지난해 4월 조성돼 지금까지 3차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항은 물론 부산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연구하고 있고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1960년대 유럽을 팝아트 문화로 물들였던 작품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